매일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데 왜 몸은 더 아플까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재활의학과 의사 김명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들어오신 72살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해서 3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계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무릎이 붓고 아파서 계단을 내려가기조차 힘들어지셨다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관절 사이사이에 염증이 가득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 진료실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본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따라하다가 인대를 다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운동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한 결과였죠. 몇 달간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바로 우리가 운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 나이 든 분들에게도 무조건 좋을 거라는 착각, 운동은 힘들고 강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 매일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강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실 50대 이후부터는 운동의 목표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중년 이후에는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차이를 모르고 계시죠.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운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오십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의 경우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은 이미 오랜 세월 사용해서 약해진 상태인데 여전히 20살, 30살 때의 운동 강도를 유지하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상들이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말이죠.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 몸의 신호를 읽는 방법, 휴식의 중요성 등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운동은 여전히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운동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에는 하루 10분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운동법들이 가득하고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새로운 건강 비법들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온라인 영상들을 보면서 운동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영상들의 문제점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절의 상태, 근력의 정도, 지병의 유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운동법만 제시하죠. 저는 지난 40여 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독이 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따라 운동 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성과에만 집중하십니다.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몇 개의 동작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운동 후에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음 날 컨디션은 어떤지, 장기적으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운동 상식들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운동,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다는 생각, 아프더라도 참고 해야 한다는 정신력 중시 문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습관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운동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공원에서 빠르게 걷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 몸은 밤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 주변의 활액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육도 굳어 있고 혈압은 높아져 있어서 갑작스러운 운동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75세 김철호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곧바로 1시간 동안 빠르게 걸으셨다고 하더군요. 몇 개월간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면서 손목을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원인을 살펴보니 준비 없이 시작한 운동이 심장과 혈관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시려면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무릎과 발목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깨어납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쪼그려 앉기 운동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쿼트 동작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무릎, 연골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이는 자세는 관절에 해로운 압력을 가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73 박술래 할머니께서 이런 운동을 매일 30회씩 하시다가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생기셨다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는 느낌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등산입니다. 등산은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가파른 오르막을 숨이 찰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구에서 오신 78세 조용철 어르신은 매주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시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등산을 하시려면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 정도의 코스를 선택하시고 중간중간 반드시 쉬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가시거나 응급연락 수단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시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네 번째는 잘못된 팔 운동입니다. 팔에 힘을 기르려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머리 위로 번쩍 드는 동작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어깨 관절에 매우 위험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회전근개라는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인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79세 이영숙 할머니도 생수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운동을 하시다가 어깨를 다치셨습니다. 팔 운동을 하실 때는 머리 위로 올리지 마시고 가슴 높이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뒤로 젖히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조건적인 만보 걷기입니다. 하루 만보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오래 걷는 것이 오히려 발바닥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76세 문정의 할머니는 만보계를 차고 매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시다가 족저근막염과 허리 통증이 생기셨습니다. 걷기 운동은 시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중간에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천천히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신발도 중요한데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관절에 충격을 줍니다. 쿠션감이 있고 발볼이 넉넉한 운동화를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는 온라인 영상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영상을 보며 운동을 배우시는데 대부분의 영상이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동작이 크며 개인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71세 김명순 할머니는 어깨 운동 영상을 따라 하시다가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셨습니다. 영상에서는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르신의 관절에는 너무 무리한 동작이었던 것입니다. 영상을 참고하시더라도 반드시 시니어 전용이라고 명시된 것을 선택하시고 중간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 중독입니다. 매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몸이 아파도 참고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오신 81세 정수만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을 20층씩 오르내리시다가 과훈련 증후군에 걸리셨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휴식하는 패턴이나 3일 운동하고 2일 쉬는 방식이 훨씬 건강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도 몸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운동 습관들 중에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게 되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을 세우거나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운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빨리, 더 오래,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더 꾸준히, 더 즐겁게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운동 방법을 바꾼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73세 한명숙 할머니는 무리한 아침 운동 때문에 무릎이 아프셨는데 오전 10시 이후에 천천히 걷기로 바꾸신 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여수에서 오신 77세 박동철 어르신은 매일 쪼그려 앉기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에 물이 찬 상태였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으로 바꾸시고 횟수도 줄이셨더니 한 달 만에 붓기가 빠지고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완벽한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씩 강하게 운동하다가 부상으로 한 달을 쉬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몸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무리가 되면 분명히 신호를 보내거든요.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는 것,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줄이는 것, 피곤하면 쉬는 것이 용기입니다. 참고 버티는 것이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관절 건강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깨 인대가 찢어지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것보다 예방법을 배워서 아예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시던 분이라면 5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쪼그려 앉기 운동을 하시던 분이라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으로 바꿔보시고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거나, 밤에 잠들 때 몸이 편안하다거나 하는 변화들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가 1시간 걷는다고 해서 나도 1시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등산을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아침 5시에 운동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의 상태와 컨디션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고 관절 상태가 다르고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운동을 해야 할까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도 운동 방법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관절이 더 굳어지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더 오래 하시고, 여름에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운동하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무리해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충분한 운동입니다. 혹시 운동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몸에 이상한 신호가 느껴지시면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플 때, 운동 후에 붓기가 생길 때, 며칠이 지나도 근육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 숨이 비정상적으로 찰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울 때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좋아지는 느낌,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험, 활력이 생기는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속하게 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활기찬 일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운동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겠다는 다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운동으로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